저는 안산에서 태어나서 안산에서 자랐고 안산 토박이입니다. 초중고등학교를 다 안산에서 나왔고 첫 번째로 들어갔던 대학교도 대학교를 2번 중퇴했는데 그때도 안산에서 다녔었지만 수도권에 자퇴를 했죠. 조현병을 겪었었고 지금도 안산에 거주하고 있고 여기가 지금 안산입니다. 정확히 번호동이고요. 상록수에서 조금 걸어가는데 여기는 엄마 방이고 저는 39세입니다. 86년생 현재 2024년 11월이고 우리 엄마는 무사님 사모님이었어요. 이혼한 지 20년 넘었고 아빠는 여전히 목회 중이십니다. 잠깐의 불장난을 아버지가 하셔갖고 어머니가 용서를 안 하시고 떼내니 떼다 그러고 건 잡아서 이혼하시고 그 위자료 받아서 죽도록 고생해서 자녀들 4명이나 되는 거 키워내시고 저는 마지막까지 아직 키움을 받고 있습니다. 정신질환을 겪었던 이유라고 핑계를 대지만 아무튼 그리고 세월호 사고에 대해서 제가 할 말이 있어요. 저는 구체적으로 세월호 사고의 직접 관계자는 아닙니다. 근데 제가 아는 건 일단 그게 국가 권력으로부터 난 그 사고는 아니란 거죠. 정확히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 집단의 소행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대사회에서 국가가 국민을 죽이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해킹 범죄에 의해서 무전기에 파고들어서 무전을 중간에서 탈취해서 잘못된 조작 명령을 내렸을 수 있어요. 범죄자들이 구체적으로 기기에 그렇게 파고들기도 하거든요. 해킹 범죄로. 근데 그것은 절대로 국가에서 할 일은 아닙니다. 당연히 어떤 공적 기관이라든지 명시된 어떤 회사라든지 이런 기업체라든지 그런 데서 할 만한 일은 아니에요. 일단 지금 사형제가 존속이 되어 있어도 사형을 선고하지 않은 지도 꽤 오래됐고 실제로 그냥 명백한 범죄자를 근데 그냥 일반적인 시민을 그것도 미성년자를 고등학생이 가득 차 있는 배를 국가 차원에서 침몰을 시키긴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고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옛날에는 뭐 막 아주 무지막지하게 시민을 사살하고 국민을 죽인 정부가 있었죠. 한국에. 근데 그때는 정말 오래된 일이고 아주 옛날이고 시민의식이 지금 많이 자랐고 뭐 국가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나 공직자나 대표자라고 일컬어지는 5년마다 바뀌는 분들이나 그리고 또 동시에 그때의 그 사태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어떤 말하자면 사살 당하신 부분, 학살 당하신 분들에 대한 조치가 어떤 면에서는 소요 사태 진압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었어요. 왜냐면 그분들은 무기를 갖고 있었거든요. 실제로 총을 들고 있었다고요. 사진 딱 봐도 보이잖아요. 근데 세월호는 학생들이었고 그 사람들은 물총도 안 들고 있었어요. 거기 타고 있는 민간인도 다 학생들도 민간인이지만 학생이 아닌 사람들도 그러니까 국가 차원에서 세월호를 엎었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무전기로 세월호가 나고 나서도 그거에 대해서 뭔가 무전으로 구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했다. 이거는 구체적으로 일단 국가에서 할 만한 일은 아니고 국가의 권력에 있는 그 어떤 시스템에 침투한 거라고 보는 게 맞아요. 침투한 거다. 범죄자들이 침투한 거다. 이렇게 보는 게 맞고 구체적으로 그냥 사리로 봐도 어떤 한문의 언어로 읽든 이중적으로 읽든 내가 공무원이야. 내가 공직에 있어. 내가 대통령이야. 심지어 대표자야. 근데 국민을 죽여서 구하지 않아서 내가 득될 게 없어요. 그렇죠? 이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할지라도 그렇죠? 그럼 이거는 둘 중에 하나지. 범죄자이거나 그러니까 국내에서 막 칼부림 내고 폭력 사태 내고 막 성추행 일으키고 성범죄 저지르고 이런 사기치고 이런 범죄자이거나 아니면 외국에서지.
그쵸? 외국에서. 그냥 뭐 그건 뭐 침략이지. 그렇지 않겠어요? 둘 중에 하나인 거야. 무전을 이렇게 쳐서 한국어로 구하지 말라 이런 것도 넣은 것도 결국엔 공권력이 명령하는 척을 한 거지. 무전을 그렇게 진짜 뒀다면 그 소식도 맞는 게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구하지 말라고 했다는 그 소식 자체도. 왜냐면 애초부터 세월호 사건 났을 때 방송에서 다 그렇게 때렸잖아. 전원구조. 그러니까 그것도 거짓말인데 요 기사는 왜 믿어? 좀 앞뒤가 안 맞죠? 이거 말이 안 돼. 그러니까 일단 국가 권력에서 구하지 않았다? 말이 안 되는 거야. 근데 이 사람들이 구조대 측에서 정말로 구하지 않은 건 뭔가 실수지. 정말 잘못된 실수지. 왜냐면 이 사람들은 그 무전을 의심했어야 되는 거지. 그게 아주 그냥 상식적으로 이거는 뭔가 다른 데서 내린 명령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이분들은 거기선 이제 실책이지. 그렇죠? 뭐 군인도 아니고 지금 당장 전쟁터에서 어? 그런 명령 하기 그런 체계도 아니고 그렇지 않겠어요? 소방관인데 해양경찰이고 그렇지 않아요? 근데 아무튼 구하지 말라라는 게 정말 그 소식이 사실이면 그거는 뚫고 들어온 거야. 범죄자들의 소행이라고요. 아니면 외국에서 진짜 침공이든지 침략의 의도든지 그런 거일 거예요. 그럼 일본일까? 몰라요. 미국일까? 그럴 리가 있나? 미국이 그렇게 해서 손해 이상의 뭘 보겠나? 일본에서도 솔직히 얘기해서 여행 다 다니고 바로 인접해 있고 같이 자유세계고 그러면 생각할 수 있는 건 요거밖에 없어. 그쵸? 그리고 내가 저기 어디야 제가 상록구에 살고 단원구에 가서 이렇게 그냥 좀 이렇게 걸어다니고 좀 봐도 사람들이 그냥 딱 봐도 딱 보는 거가 그렇게 맞는 거 아닐 수도 있긴 한데 이제 세월호 사태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아무튼 좌경향성은 별로 없어요 사람들이. 왜냐면 그냥 뻔하잖아. 근데 그게 상식이야. 세월호 사태 같은 게 있었어도 없었어도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 혼자 내내망상했던 건지 모르겠는데 막 국가가 엎었다 막 국가가 막 안구조했다 이거는 그건 전원 구조가 거짓말이다 이거는 거짓말인 거 확실한데 무전기 뚫고 들어왔다 이 생각은 왜 못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국가 권한이나 권력이라는 것 자체가 그 뭔가 이윤 추구 집단도 아닌데 심지어 그리고 보통 이제 애국자라고 하는 어떤 신념적인 그런 사람들이 그 어떤 공직이라는데 이런데 오래 머무르고 약간 이렇게 좀 이렇게 좀 대강 이렇게 비비면서 월급 받으면서 살자 이러고 공식 패스한 사람들은 다수가 그만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해봐도 세월호 사건을 국가 측에서 냈다 어떤 권한 측 정부 측에서 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야. 그 말도 안 돼. 그러면 한 가지지. 국내 범죄자들 중에 그런 일을 일으킬 사람이 누가 있을까? 자유세계에서는 외국에서 그럴 일이 없어. 일본이든 미국이든. 그럼 어디야? 뻔하지. 중국이든지 북한이지. 테러 집단. 북한은 없지. 북한은 없고 북쪽 테러 순회든지 그 측이든지 아니면 아무튼 뭐 공산당도 존재하는 중국이든지. 물론 일본에도 공산당이 존재를 하는데 거기는 공산주의가 위법이 아니에요. 한국은 위법이지만 근데 일본에서는 왜 불법화를 안 하냐면 공산당이 있어도 공산화가 안 되니까. 근데 아무튼 그런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난 다시 말하지만 세월호 관련자는 아니에요. 근데 옛날에 그런 일은 있었어. 정확히 내가 기억나요. 세월호가 일어났을 때 나는 어디 있었냐면 정신병원에 있었어요. 입원해서 얼마 안 있었을 때 세월호가 났어요. 근데 그때 사람들이 만약에 같은 범죄자들이 내 상황에 대해서 도청하고 있었다고 쳐봐. 도청하고 있었으면 이 사람들은 내가 정신병원에 들어간 원인을 제공해놓고 왜냐면 내가 그들로 인해서 정신질환이 왔거나 그렇게 오해받아서 심지어 정신질환자로 오인받아서 입원했을 수 있거든. 응? 근데 이 사람은 내가 정신병원에서 이러쿵저러쿵 막 이렇게 막
떠들고 막 내가 억울하다 막 이러고 저러고 한 그런 메시지들을 지들이 도청하여서 듣고 뭔가 그걸 핑계 삼아서 범죄를 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한다? 그 말이 안 돼. 그건 말이 안 돼. 도저히 말이 안 돼. 그 범죄자들이 무슨 사이비 종교에 홀린 사람들도 아니고 내가 나를 교주라고 한 적도 없고 그 사람들한테 사이비 교주 노릇을 한 적도 없어요. 단지 나는 인터넷에 그냥 개인적으로 막 난 어렸을 때 이랬다 저랬다 뭐 이런 얘기라든지 네이버 블로그나 등등등 이런 얘기를 오랫동안 올렸었지. 넌지시 비정상적으로 접속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있을 때도 있었고 언제는 그 생각이 다 날아가고 아 이거 완전히 다 거짓말이구나 이랬던 생각도 있고 지금은 확신해요. 인터넷을 어떻게 쓰든 누가 어떻게 듣는지 보는지 모르는데 비정상적으로 접속해서 마구 정보들이 어디로든 다 흘러갈 수 있다는 건 확실해.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발견해서 누가 이렇게 듣고 있다 보고 있다라고 생각되어지는데 그것도 그게 아닐 수도 있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인들 같은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서 그냥 적절히 이렇게 자기가 그냥 되게 표현을 하거나 말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죠. 응? 해킹범이 아닌데. 근데 해킹범들도 있어. 근데 지금은 제가 그 인지가 있는데 아무튼 그때는 인지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했는데 무슨 뭐 종교적인 얘기는 세월호 사건 이후에 저는 이제 인터넷 활동을 종교적인 얘기를 했었고 그 이전엔 종교적인 얘기 별로 안 했어요. 그냥 뭐 개인적으로 쓰고 있지. 그리고 솔직히 블로그를 했어도 인터넷이나 이런 거 했어도 별로 조회수도 높지 않았고 사람들 별로 보지도 않았고 듣지도 않았고 아무튼 그랬고 그 이전에 만약에 제가 만약에 세월호를 야기한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였어요. 뭐냐면 어느 방 안에서 이것보다 훨씬 조그마한 방 안에서 정확히 기억나는 게 성남시 어떤 구석에 있는 싸구려 아파트에 어디 들어가서 사는데 아빠가 이제 목회를 하시니까 성남시에서 담임 목사로 있으니까 이제 거긴 전세를 줬고 거기 이제 한 방구석에 난 사는데 생각해보면 맨날 부모 집부터 사는 거기서 살 때 이제 일도 안 나가고 가끔 불도 나왔었는데 밤샘 아무튼 거기서 막 휴대폰 켜고 유튜브에 올렸는데 뭐 유튜버도 아니고 뭐 누가 아는 사람도 없는데 그냥 막 그 구독자 없거나 한 명이거나 두 명 이런 영상 채널 비슷하게 뭐라고 했었네요 거기다 영어로 I'm Prophet 100만호 Judgment come to South Korea 이렇게 했어요. Judgment coming to South Korea. 근데 이건 내가 이야기한 게 아니야. 왜냐면 수세월 동안 입증이 돼버렸어요. 그 뭐냐 성경구자에 이런 게 있거든요. 내가 너로 심으며 뽑으며 파멸하며 건설하게 하였느니라. 선지자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선지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 구절이 어디 있냐면 예레미야서에 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에 대해서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의도대로 이렇게 심고 뽑고 파멸하고 건설할 수 있다? 그렇잖아요. 그렇잖아. 왜냐면 내가 그 어디 이태원 사고 나기 전에 바로 직전에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그랬어요. 근데 사고 나버렸어. 그러니까 그게 아니야. 그걸 그렇게 해석하는 게 아닌 거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가사를 쓴다고 해봐요. 이태원 사고를 예고하였다고 해석될 만한 가사가 JYP도 썼고 악동뮤지션도 썼어. 근데 가사를 쓴다든지 시를 쓴다는 것도 마찬가지고 자기 감정이 입되지. 사역자가 화를 낼 수도 있어. 메신저가 예수님의 선지자가 그 감정을 이입해서 이게 그 메시지에 속한 말을 감정을 내는 거지. 근데 그게 미래를 조종하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이태원 사고 한참 전에 2018년에 어떤 이제 시인이 이수명이라는 작가가 이태원 사고를 예고한 것 같은 시를 썼어요. 근데 저는 또 옛날에 영등포 교도소에 있을 때 병역법위반으로 이렇게 갔었는데 가사를 썼어요. 거기 막 내 칼 부림 막 이런 가사도 있고 막 이상한 가사도 있었어. 근데 그거 다 갖다 버렸다고. 음악으로도 안 만들었고 부르지도 않았어. 읊조리도 안 하고. 근데 칼부림 사고 같은 거 나잖아. 갖다 버렸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뭔가 미래를 예지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야.
예언자, 예언, 설교 다 마찬가지로.